소화성 궤양에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산이 분배가 일어나죠. 우리가 위장은 그래서 상당히 낮은 상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장이 이제 점막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공격인자 산의 분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방어하는 방어인자 이번 측면에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산 분비하면 벽세포에서 가스트린, 아세틸콜린 자극을 받게 되고 히스타민에 의해서 H2 블로커가 활성화되면 프로톤이 나가고요. 포타슘이 들어오면서 ATPA에 의해서 이렇게 산 분비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점막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산 분비를 줄이는 H2 블로커를 쓰게 되는데 히스타민 2 리셉터를 막는 약을 약물 치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이런 약을 씀으로써 이제 산 분비를 줄이는 약을 쓰게 되고요. 이 점막이 손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산을 이제 염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중화시키는 약을 쓰게 되고요. 이 점막 손상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보호인자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에는 어떤 것이 있죠? H2 블로커로서 이제 시메티딘, 니자티딘, 파모티딘, 라푸티딘 해서 이제 티딘이라는 말이 다 붙죠. 또 프로토펌프 이니비터 하면은 이제 오메프라졸, 에소프라졸, 란소프라졸, 덱스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일라프라졸 다 끝에 아졸이 붙는 거죠. 이런 약이 이제 몸에 빠르게 흡수가 돼서 활성화된 후에 이렇게 들어가서 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역적으로 이 펌프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포타슘과 경쟁적으로 여기 붙어서 비가역적으로 산 분비와 상관없이 해서 이제 포타슘에 기량하는 약으로서 우리가 프라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끝에 그래서 우리가 레베프라잔이라든지 테고프라잔 같은 이런 약들이 이런 작용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염기를 제공하게 되는데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약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제제, 마그네슘 제제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인자로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는 약이라고 하면 이제 수크랄페이트, 알긴산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스무스 제제나 이제 미소프로스톨 같은 경우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공급하면서 또 염기도 공급하고 점맥을 분비시키는 이러한 또 이중 작용이 있습니다. 자,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죠? 이렇게 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이런 약물들을 우리가 장기간 사용했을 때 영양소의 흡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한 사람들이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영양소가 잘 흡수가 잘 안 돼서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산도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소화기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감염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해서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 H2 블로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IV 제제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요. 이제 노인이나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정신과적으로 뭐 착란이라든지 환각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적으로 이제 항안드로겐 작용이 있어서 유주 분비라든지 이러한 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가스트린 혈증, 이제 반동적으로 가스트린 분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제제 썼을 때 이제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마그네슘 제제를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 이런 약제들, 수크랄페이트라든지 알긴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약했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미소프로스톨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인데 이제 유산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